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이번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은요, 또 이론 중에 하나로 우리 3D 프린트실에 있는 3D 프린트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안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 주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습하는 수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 실습해왔던 수업 내용들도 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트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3D 프린트라는 것 자체를, 과거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할 때는 그냥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 사진들 가지고 와서 그 사진들 가지고 와서 실제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제 온라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학교 오기만 하시면 쓸 수 있는 장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또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출력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장비의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2회 강의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3D 프린터 주요 용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요, 프린트기 위주로 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린트기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우리 그 3D 프린트실, 현장 미러형 3D 프린트실에 있는 3D 프린터를 하나만 집중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뭐 3D 프린트 배운다, 학원에서 배운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게 되는 뚜껑 형태의 뚜껑이 있는 거라 앞쪽에 있는 이런 뚜껑, 완벽한 밀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죠. 자,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LCD 화면, 요약된 화면 같은 것, 진행 상태 보여주는 화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없는 3D 프린터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부분이 지난주에 그 3D 프린터실 안내를 그 안전과 관련된 실습 안내를 해드리면서 일단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는데 밀폐형 3D 프린터를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밀폐형입니다. 밀평이고요. 완벽하게 밀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공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밀폐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까만색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안쪽에 공기를 약간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3D 프린터 안쪽에 지금 노란색으로, 예, 지금 메시지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좀 전 여기서 보셨던 상태가 이제 위쪽 뚜껑, 앞쪽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오늘 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까맣게 뭉치로 보여지는 거 있죠. 여기에 익스트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즐 뭉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익스트루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부분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 부분이 있는데 이 판 부분이 베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는 약간의 어떤 온도가 나오게 되는데 한 60도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60도 온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노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도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더 높은 온도로 또 더 낮은 온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대충해서 원리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오픈을 한 상태인데 여기 옆쪽 부분에 카트리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 공간에 필라멘트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필라멘트 1kg짜리 가 들어갈 수 있는 카트리지가 있는데 이 카트리지를 넣고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카트리지에 있는 필라멘트가 플라스틱 줄이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말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말려져 있는 플라스틱 줄이 하나씩 풀리면서 요 안쪽을 통과를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흰색 튜브가 보이시죠? 요 흰색 튜브로 필라멘트가 쭉 밀려서 들어가요. 쭉 밀려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노즐 윗부분으로 밀려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노즐 뭉치 윗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노즐 뭉치에서 지금 노란색에다가 까만색 주의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200도 정도 온도가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되게 되면 여기 끝부분에 조금 이따가 상세한 사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노즐의 끝부분에 노즐 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즐 팁이라는 부분에서 200도 정도 가열이 되고 가열되게 녹게 되잖아요. 그 녹여져 있는 필라멘트 녹여져 있는 그 액이 밑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끝부분에 노즐 팁의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의 크기가 0.4mm입니다. 그리고 그 0.4mm에서 나오게 되는 플라스틱이 밑으로 빠져나오겠죠. 중력에 의해서 쭉 밀려서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파랗게 보이시는 베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드라는 곳에 플라스틱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쌓여가 가지고 사용자가 디자인한 물체를 만들어 주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주면서 쌓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적청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청식 프린터, 적청식 구조라고 얘기하고 FDM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얘가 당연히 200도 온도에서 가열되어서 떨어지는 그 순간은 좀 뜨겁겠죠. 뜨거울 거고 뜨겁게 내려져 있는 플라스틱이 60도 온도에 떨어지면서 약간 살짝 식게 됩니다. 식으면서 굳게 되겠죠. 굳으면서 바로 직전에 떨어진 것하고 같이 붙으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가는 하나의 면이 되어가게 될 거고요. 그 면이 위쪽으로 쌓이게 되면 하나의 3차원 물체가 되는데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자, 이 3D 프린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릴 때 일단 필라멘트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더라도요. 이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여기서 200도 온도가 가열하게 되고 그 200도 온도가 가열하면서 밑으로 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가지고 압출기, 익스트루드 내지는 노즐이라고 불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의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 하게 되는 필라멘트를 녹여주는 첫 번째 구역인데요. 200도 정도입니다. 200도.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압출기 내지는 익스트루드라고 일단 제목이 되어 있고요. 요게 좀 전에 보셨던 까만색의 노즐 팁, 여기가 노즐 팁입니다. 노즐 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즐 팁에 들어오는 지금 여기 노즐 팁의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가 가열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이 이쪽 부위에서 나게 됩니다. 이쪽 부위에서 뜨거운 열이 나게 되고요.
손대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3D 프린터 안쪽에다가 손을 넣어서 작업해야 될 일이 생길 경우에는 가능하면 동작 중에는 손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장갑 끼지 않으면 100% 화상이 있습니다. 이쪽 끝부분은 금속 부분인데요. 여기 온도 부분이 일단은 20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감 온도를 200도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기로는. 자, 어쨌든 이 장비가 노즐을 녹여서 밑으로 뿌려내주는 압출기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이름을 압출기 익스트루드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압출기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흡입한다는 것은 위쪽에서 흡입하는 얘기죠. 위쪽에서 흡입을 하게 되고요. 그 흡입한 원료를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출력한다는 것은 이 노즐 팁, 지금은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 끝부분에요. 0.4mm 정도의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 0.4mm 구멍으로 녹여진 필라멘트를 뿌려내는 거죠. 뿌려내게 되는데 재료를 당겨와 공급하는 콜드엔드와 재료를 녹여서 출력해주는 핫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 콜드엔드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쪽 부위입니다. 여기는 식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재료가 들어올 대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재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은 재료를 녹이는 부분이에요. 까만색 부분. 까만색 지금 덮여 있는데요. 까만색 덮여 있는 이 안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200도 정도 가열을 하니까요. 여기에서 핫엔드가 되겠고요. 핫엔드에서 녹여지게 되면 녹여진 결과가 이 노즐 팁의 끝부분 0.4mm 두께의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압출기 익스트루더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장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의 문구가 있죠. 일단 조심해야 된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굉장히 뜨겁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o not touch during oper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사용하는 동안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caution high temperature. 굉장히 뜨겁습니다라는 뜻입니다. 200도인데요. 일단은 200도 씁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재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는 PLA 소재고 200도 정도에서는 가열되는 거니까 200도 정도 올리면 되는데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요것과 유사한 모양의 익스트루드와 유사한 모양의 형태가 지금 요 까만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흰색 튜브가 보이시죠? 이 부분이 흰색 튜브가 보이시는데 이 흰색 튜브가 이 노즐 뭉치로 들어가게 되는 필라멘트를 유도해주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이 관을 따라서 밀려서 들어오는 거죠. 필라멘트가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품인 여기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노즐 익스트루더, 노즐을 배출해주는 그 장비 안으로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간 것이 노즐 팁 쪽 0.4mm 두께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앞에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콜드 엔드 부분 그리고 하드 엔드 부분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짜 쓰는 장비에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케이스를 해서 덮어놨습니다. 케이스 덮어놨고요. 지금 여기서 콜드 엔드 부분은 열이 가해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요. 열이 가해지면 안 되고 필라멘트 계속 밀려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열이 가해져서 이 끝부분에서는 녹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열이 전도되어서 이쪽까지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녹혀서 붙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열판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열판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송송 장치를 또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콜드엔드 쪽에 필라멘트가 밀려 들어가서 이 부분까지는 필라멘트가 녹여지지 않고 들어갔다가 하드엔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필라멘트가 녹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노즐 뭉치에서의 기능은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와서 필라멘트가 쭉 들어오게 되면 그 필라멘트가 여기 노즐 뭉치로 들어오게 되고요. 일단 콜드 엔드까지는 밀려서 들어옵니다. 콜드 엔드까지 밀려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필라멘트가 녹여지는 과정이 이 핫엔드에 들어왔을 때 핫엔드에 들어오게 되면 200도 정도 온도가 가열이 되고요. 그렇게 가열되어진 결과가 이제 작업하게 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물을 플라스틱 녹여진 것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적청식 방법의 출력, 3D 프린터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쌓게 되는데 이렇게 쌓게 만들어주는 형식을 적청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청식 말고 연삭식이라 그래가지고 깎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아내면서 만들어주는 3D 프린터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치과 가보시게 되면 이빨 지금 깎아내는 그런 장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뼈 가공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루를 뿌려가지고 레이저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제 요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금속 납땜하듯이 금속 필라멘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녹여가면서 붙여나가는 그런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금속을 녹여서 만들어주는 그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 전투기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노즐 뭉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노즐 뭉치에서는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녹여져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녹여지게 되면 녹여진 필라멘트가 일단 바닥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바닥에 나오게 되는 이 바닥의 이름을 베드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 베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흰색 부분이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흰색 부분이 베드가 되겠고요. 이 베드 위에 약간 둥근 모양인 듯한 이런 출력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이 출력물에서 지금 여기 약간 탄 듯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하드엔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노즐 익스트루드 부분에서 하드엔드 부분, 뜨거운, 아주 뜨거운 200도 정도 온도가 가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쪽으로 필라멘트가 위쪽에서 밀려 들어왔겠죠. 밀려 들어와서 여기에서 녹여져서 바닥에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깔리게 되는데 이 바닥도 그냥 아무 바닥이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필라멘트에서 녹여서 내려오게 되면 이게 200도 정도에서 녹여져서 나오게 되는 액체, 약간 말랑말랑한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 다음 거 나온 것하고 붙을 때까지는 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줘야만 다음 나오는 다음 청, 그 다음 청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는 여기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차갑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굳어버릴 거잖아요. 바로 굳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얘가 위에 것하고 이렇게 붙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스프링처럼 0.3mm 두께 그냥 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막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베드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덴드라고 히팅 베드라고 그래가지고요. 베드에다가 열을 가해서 사용하는 히팅 베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팅베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바닥이 따뜻하니까 60도 정도 온도가 되거든요. 60도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뜨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살짝 손을 대보게 되면 따뜻하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60도 정도가 되는 베드를 쓰게 되는데 그 베드를 히팅 베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히팅 베드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이렇게 바닥에 탁 떨어지게 되면 바로 탁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60도 정도까지는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말랑한 상태, 수축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또 필라멘트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 위에 쌓이거나 옆에 쌓이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 그 프린터를 여러분들 해보시다 보면 이 히팅베드를 사용을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히팅 베드가 아닌 그냥 콜드 베드, 그냥 일반적 유리판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실기 감독도 가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기 감독 진행하러 가보게 되면 콜드 베드만 쓰던 분들, 히팅 베드가 아니고 그냥 차가운 베드 쓰던 분들 보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밀려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종이 테이프 따로 붙이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히팅 베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우리 실습실에서 쓰고 있는 베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하늘 파란색의 히팅 베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팅 베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온도가 약간 60도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작업을 해보니까 여기 베드 온도는 6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우전 하우 템플레이처 해서 뜨거운 온도가 60도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손을 올려보게 되면 그냥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막 뜨겁다거나 이러진 않고 약간 따뜻한 느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60도가 아니고 0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필라멘트가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바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굳어버리게 되고, 바로 굳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굳어져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서는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베드 같은 경우에는 히팅 베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팅베드이면서 이 베드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베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누르는 부분을 두 개의 손가락으로 꽉 누르시고 뒤로 당기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베드가 빨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 위에 놓여 있는 결과물도 베드를 빼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프린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게 되면요. 3D 프린터 베드 있고 노즐이 있고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그 기본이 끝난 겁니다. 끝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하고 노즐을 이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이 또 부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미 다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경험상 3D 프린터를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 두 대 정도를 제가 직접 조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누구 도움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두 번째 할 때는 제 지인과 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부품 가격으로는 약 한 20만 원 선 내외로 들었는데요. 일단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는 3D 프린터라는 것 자체가 200도 정도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온도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녹여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녹여진 필라멘트에서 나오게 되는 매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소재는 PLA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굉장히 적지만 ABS나 TPU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이제는 뭐 오픈형, 개방형은 가능하면 구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학교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교수나 그리고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3D 프린터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요. 그리고 실수도 있고 약 한 10대 정도 3D 프린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 베드까지 이야기됐고요. 요 베드에다가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필라멘트가 있는데, 필라멘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위에 흰색으로 이렇게 줄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필라멘트입니다. 여기 투명 케이스는 필라멘트가 아니고요.
필라멘트를 감아놓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흰 선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흰 선의 두께는 1.7에서 8mm 정도 두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에서 8mm 정도 되고요. 여기 하나의 뭉치에 완전하게 하나도 손을 안 댔을 때 여기 그 사용되는 무게는 1kg, 1kg입니다. 1kg 정도 되고요. 그렇게 1kg 정도 되는 것들이 필라멘트로 이렇게 밀려와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실습실에서는 프린트 한 개당 한 2kg 정도 한 학기, 한 2kg 정도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쓰면서 필라멘트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장비들이라는 것들이 오픈을 하는 것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소모성의 물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모성의 물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쓰시는 게 낫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필라멘트를 말씀드렸고요. 이 필라멘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3D 프린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 끈처럼 구성되어 있고 말려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원료가 바로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흰색 필라멘트도 있었고요. 그것 이외에도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물론 까만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색 필라멘트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색깔의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습실 안전, 그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필라멘트에서 쓰게 되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매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라멘트가 그냥 순수하게 흰색일 때, 물론 흰색도 흰색 만들기 위해서, 어, 약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맞춰서 약품이나 소재 같은 게 또 더 첨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열이 가해지게 되면 뭐 플러스 되는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흰색으로만 예, 흰색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작업하신 결과물이 대부분 다 흰색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흰색의 결과물에다가 이제 가끔씩 필요에 따라 가지고 네일 아트 하기 전에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 같은 거나 아니면 아크릴 물감 아니면 네임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색깔을 칠해서 결과물을 꾸며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실패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뭐지? 라고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베드라는 겁니다. 베드가 이렇게 있고요. 3D 프린터에서 지금 여기 베드가 지금 제거된 상태죠. 베드가 제거된 상태고, 제거된 베드 위에 어떤 출력물이 하나 있는데, 이 출력물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나온 게 아니라 막 엉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 재료는 1.7mm짜리 플라스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1.7이 아니고 대략 한 0.4에서 5, 6 정도 되는 그런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모양은 잘 만들었는데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변형되는 것 내지는 중력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스포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스포트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출력할 때 에러가 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면 원래는 이게 이제 어디엔가 이렇게 위에 뭉쳐져 가지고 원형이 되거나 뭐 사각형이 되거나 어떤 형태가 나왔어야 되는데 얘가 출력이 되면서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출력되지 않고 그냥 공중에다 그냥 막 뿌린 거죠. 막 뿌려가지고 얘가 이제 굳어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실패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도 있어요.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옆에 이 그림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원통 형태로 잘 출력된 그런 결과물도 있습니다. 어, 3D 프린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종이에 프린트를 하잖아요. 종이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프린트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프린트, Alt P 딱 눌러야 프린트 착 하게 되면 깨끗하게 쫙 나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죠. 자, 그런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아웃을 딱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슬라이싱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슬라이싱 작업이라는 걸 하면서 0.4mm 두께로 이 물체를 자르게 되거든요. 아주 가늘게 자르게 되고 그렇게 잘려진 그 물건을 G코드라는 코드를 만들게 되고 그 코드가 프린터에 꼽히게 되면 프린터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좀 전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0.4mm 두께로 플라스틱이 바닥에부터 딱딱딱 쌓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바닥에 쌓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디자인을 못했거나 슬라이싱 하는 과정에서 놓쳐버리거나 하게 되면 얘가 떠버리게 되잖아요. 공중에 뜨게 되면 필라멘트가 이렇게 쌓여야 될 애가 쌓이질 않고 그냥 바닥에 툭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툭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스폰지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프린팅하는 과정에서 실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D 프린터에서 사용되게 되는 필라멘트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필라멘트가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슬라이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로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린팅 한다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팅크캐드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모델링 하는 겁니다. 모델링 하는 게 되겠고 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다수의 시간이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 위주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면서도 프린트 할 것, 실제 사용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요, 여기다가 추가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3D 프린트라는 것을 출력을 할 때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필라멘트가 0.4mm 두께로 녹여져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주는 적정식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적정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정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필라멘트가 지구 중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어느 방향으로 눕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고요. 눕혀놓은 상태에서 0.4mm 두께를 아주 얇게 썰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필라멘트 두께만큼, 출력되는 필라멘트 두께만큼 그렇게 해서 0.3mm 두께 아주 얇게 썰어주는 작업을 슬라이싱 치즈 아시죠? 치즈 슬라이싱 치즈처럼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요. 모델링한 결과물, 3차원으로 만들어진 모델링한 결과물을 아주 얇게 0.4mm 두께로 이렇게 청청청청청 썰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해오는 과정에서 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STL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STL 파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슬라이싱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G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 G코드를 프린트에 넣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사용하는 프린트 장비의 종속이 되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프린트 장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다른 것들이 각각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싱 과정은요, 슬라이싱 과정, 뭐 쉽게 해서 그냥 0.3mm 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3차원 물체가 하나 있으면 그 3차원 물체를 0.4mm 두께로 얇게 썰어주는 작업인데 적정 가공에 맞게, 알맞게 레이어 높이를 정하거나 두께를 정하여 층을 나누고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쓰는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짜리입니다. 필라멘트 한 번 출력되는 게 한 개짜리인데, 노즐을, 여러 가지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린터들이 있거든요. 조금 비싼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뭐, 노즐 두 개짜리, 노즐 세 개짜리, 다섯 개짜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필라멘트 색깔을 처음에 파란색 출력을 했다가 빨간색 출력했다가 노란색 출력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큐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 그 3D 모델링이나 프린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 조금 저렴한 그런 3D 프린트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쓰시는 게 큐라라는 프로그램 많이 쓰고 있어요. 범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리 3D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D 웍스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전용 프로그램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출력되는 과정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력되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펜을 잠시 닫고요. 자, 보시죠. 위에 나와 있는 노란색 글자가 적혀 있는 까만색 뭉치 있죠? 이 까만색 뭉치가 노즐 뭉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익스트루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즐 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필라멘트가 위쪽에서 지금 밀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즐 팁 끝에서 0.4mm 두께로 아주 가늘게 필라멘트가 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뿌려진 것이 파란색 베드라는 곳 베드 위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모델링한 디자인한 결과물을 출력시키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밑에 이렇게 모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모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 모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베드를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노즐 뭉치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이 축을 따라서 위에 보시면 고무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노즐 뭉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 그 베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원스피스로 보이는 이 축이 있는데 이 축은 또 Z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X쪽, Y쪽, Z쪽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린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선물했던 결과물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졌고요. 아마 구관절 인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구관절 인형처럼 3D 모델링으로 이렇게 관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관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이런 관절을 만드는 작업도 이제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관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력할 때도 지금 여기 보시면 로봇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출력을 할 때는 필라멘트 사용하는 양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적당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했을 때 스포트라고 합니다. 밑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관절, 무릎 관절 부분이나 손목 관절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붙으면 안 되잖아요. 둥글게 이렇게 동작을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돌려주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띄워서 디자인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절 작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모델링이라는 테크닉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테크닉을 조금 이렇게 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요. 지금 이게 로봇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좀 전에 보셨던 이 동영상 있죠? 이 동영상이 보시면 프린팅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방금 보셨던 그 로봇을 출력하게 된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 일단 바닥 부분에서는 아주 얇은 흰색 선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흰색 선이 결국에는 흰색 필라멘트를 녹여서 지금 나오는 거죠. 흰색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흰색 필라멘트를 녹여서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적청식 출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로봇 형태인데요. 어,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회 정도, 20회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절 만들기 한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2개짜리, 3개짜리 관절 만들기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4개짜리, 5개짜리 관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런 로봇을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해보니까요. 의외로 생각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3D 프린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랑하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자랑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내용은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F15K 전투기 부품까지 조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15K 전투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3D 프린터고요. 이 F15K 전투기 안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일부 부품을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만약에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어떤 형태를 만드는 조형물을 만들어주는 형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주형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변형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연사 간다든지 갈아낸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변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형태가 약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형태에 맞춰가지고 얘를 또 어떻게 변형시켜주는, 내질 안 되면 또 떼내서 다시 접착시켜주는 뭐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F-15K라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애고 굉장히 고율에서 움직여주는 애고 진동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저항 요소, 스트레스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 요소가 생기게 되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스트레스 요소를 어, 잘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정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F-15K라는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금속을 레이저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형태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속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녹여가지고 0.4mm 두께로 만들어진 것을 아까 플라스틱 싼다 말씀드렸잖아요. 적층식으로. 그런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녹여서 금속을 일정 두께의 금속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전투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도 그만큼 적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형태의 기형물이라 하더라도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별 무리 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부품별로 만들게 되면 그 만들어진 부품을 결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2차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3D 프린트를 가지고 작업하게 되니까 그런 작업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한 생산품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앞으로 생산에 많이 도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F-15K 전투기 부품까지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없었던 어떤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그런 방식들을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져오게 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융합이라는 건데요.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라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 기술, B라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크로스오버 되어서 서로 바꿔서 사용한다거나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 좀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3D 프린터라는 장비가 있고 이 3D 프린터라는 장비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즐 부분, 그 다음에 베드 부분, 그 다음에 그 노즐 부분에서도 실제 굉장히 열이 가해지는 핫엔드, 그 다음에 식히고 있는 콜드엔드, 그리고 베드 부분, 그리고 필라멘트가 녹혀져서 베드에 떨어진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녹혀지는 필라멘트 대신에 금속이 들어가서 녹혀져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조금 전에 보셨던 F-15K 전투기의 부품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들어가는 게 금속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은 금속 형태의 부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플라스틱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플라스틱 말고 말랑말랑한 TPU 형태의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물은 말랑말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초콜릿이 들어가서 나온다 하게 되면 초콜릿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글자를 그릴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3D 프린터로 만드는 핫 케이크,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로 만드는 초밥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3D 프린터를 이용을 한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각자의 전공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서 3D 프린터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바뀔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3D 프린터가요, 기본적인 기능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라스틱 녹여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져서 그 플라스틱이 쌓여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플라스틱이 녹여져서 내려와서 쌓여진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대신에 다른 게 내려와서 녹여져서 쌓여진다. 근데 그 녹여지는 힘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도 정도면 충분히 녹일 수가 있지만, 금속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레이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도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부터는 실습도 또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